자, 여러분들 사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저 입소자 편하고 종사자 편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오차가 많이 나니까 지금 설명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긴 좋아요. 일단은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55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여기 이제 제가 부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입소자편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거는 이제 가산이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양사나 사실 이제 제일 여기서 봐야 될 게 간호사인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데 일단 요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가 여기 이제 시설급여 기관도 있고 주요간보호 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입소자가 그때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입소자가 10명 요양사로 이제 기준으로 일단 말씀해 입소자 10명에 우리가 이제 인력을 한 명이 몇 명까지 보냐 이제 요양사가 입소자 10명까지 이제 한 명을 본다는 거예요. 요양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10 나누기 7 이 법정 의무 인력 이래가 1.4 얼마 나와가지고 이제 1이다 요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것처럼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아시는 분도 11명 되면 이제 2명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10명까지 한 명을 쓰고 있다가 10명에서 2명을 쓰면은 10명에서 입소자 2명 쓰면 요양사 주간보호에서요. 2명 쓰면 한 명 가산이다. 요걸 아시는 분들도 요렇게 했을 때 10명까지는 이제 2명 쓰면은 가산이 되는구나. 요걸 이제 아실 거예요. 한 명 더 쓰는 게 월 기준 근무 시간 충족한 다른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55조 이걸 보면은 요거는 요양사는 거의 다 나와요. 요양사는 이제 1을 계산하든 아니면 7명 한 명 1을 계산하든 그 요양사 가산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제일 많은 숫자 저희가 이제 배운 그 10명을 어르신 10명 있다고 칠게요. 10명을 실제 근무하는 실제 근무 인원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예. 실제 근무 인원 이게 2명이 있다. 요양사 예. 이렇게 하면 요래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렇게 나누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55조에 있는 그 주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이 나오죠. 어떻게든. 요거는 저 별로 안 헷갈려요. 사람들이.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실제 근무 요양사를 왜냐하면 헷갈리지도 않고 7명당 1명이라 그래서 14명, 7명, 8명에서 또 1명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10명에서 11명 됐을 때 또 그 1명 쓰는 거 있고 10명까지는 1명 써도 가산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이제 헷갈리지 잘 없어요. 왜냐면 당 1명이고 사람이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이건 별로 안 헷갈리는데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간호사 가기 전에 시설 급여기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2.4명 미만 돼야 되잖아요. 요양원으로 칠게요. 요양원을 치는데 3명까지 이제 요양원 된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2.5 하면은 1. 얼마 이래 나오니까 한 명당. 그거 알고 입소자 편에서 얘기했죠.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3명까지도 이제 한 명이 의무 인력이니까
3명에서 3명 실제로 이제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3명 아까 3명 아이고 잘 나오네. 나누기 2.5 하면 이제 1점 얼마 나와가지고 이제 4m로 이래 돼가지고 요게 이제 요양원에서는 한 명, 3명까지 한 명 볼 수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걸 아시니까 그냥 이것도 시설도 똑같아요. 시설도 3명 있잖아요. 3명 실제로 있는 어르신 수가 입소자 수가 실제 어르신 수 말고 입소자 수가 3 나누기 2 해버리면 한 명 가산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까 그 2.5로 나눴을 때 한 명까지 되니까. 그럼 실제 근무자 수 이것도 실제 근무자 수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명을 어린 3분 이제 입소자 수가 3명인데 요양시설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주간보호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거의 계시니까 주간보호는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렇게 돼버리면 가산이 되는구나. 이거 나눠버리면은 1점 얼마 나오겠죠? 1.5 정도 나오겠죠? 1.5 이렇게 나오겠죠? 1.5 나오면은 거기 이제 55도에 보면 그 밑에 시설급여기간 가요. 시설급여기간 2.4명 미만 2.4명 미만이 되잖아요. 요양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그 가산되는 거를 이게 잘 놓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대부분 알아요. 이 계산을 모른다 하더라도 보통 아는데 이제 간호사가 헷갈리는 게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시설급여기간, 주야간보호기간 및 단기보호기간이 이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걸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간호사도 똑같이 적용돼요. 간호사 또는 간호부사. 그러면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이래 되잖아요. 19.0명 이래 되면 그러면은 간호사가 19.0명 미만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그 인력 계산했는 거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40명 나누기 2는 20이잖아요. 40명 나누기 2는 20이죠. 40명 나누기 2는 20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55도에 있는 조건이 안 되겠죠. 19.0 미만이 아니잖아요.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만이니까 38 나누기 2 하면 19 되겠죠. 그럼 이것도 19.0 미만이 아니죠. 왜냐면 이하 되면은 돼도. 그러면 결국엔 뭐냐? 37명 나누기 2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18점 얼마 나오겠죠. 18점 얼마 이래 나올 겁니다. 18점 얼마 나오겠는데 이거 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알겠는데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됐을 때 이 2명의 간호사 요 실제 근무자 수예요. 실제 근무자 수. 그러면은 이 간호사가 이제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37명까지 2명을 두면은 가산이 된다. 19.0 미만이 되니까. 37명까지는 간호사가 만약에 이제 한 명까지 30인 넘는 요양시설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37명까지는 한 명이 볼 수 있어요. 한 명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 원리에 의해서 나눈 건데 이거를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실제 근무자 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근데 실제 근무자 수로 나눠보면 돼요. 그냥 실제 근무자 수로. 이 근무자 수 인정하는 거는 이제 그 종사자 편에서 보면 알다시피 월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37명 간호사가 이제 한 명 있다가 2명까지 써가지고 가산을 한 명 받는 게 어느 범위까지냐 하면은 이제 37명까지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고 19점 미만 이러니까 19명 넘으니까 한 명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 그러니까 19명 됐을 때
그 전에 한 명 써야지 가산 받는 거 아니가 이런 얘기하는데 요 공식 요 밑에 보면 적혀있는 게 거기 적혀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보죠. 여기 밑에 적혀있는 게 저 3번 55대 3번 보면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계산 결과 이 소수점 셋째짜리 절산인데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사실 계산이 거의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셋째짜리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실제 있는 입소자 수, 실제 입소자 수에서 아이고 글자 실제 입소자 수에서 실제 근무 인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 근무 인원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은 몇 명까지는 되고 몇 명까지 안 되고 이랬을 때 15년 미만 되냐 안 되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 여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거 할 일은 잘 없어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틀릴 일도 없고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이상이잖아요. 무슨 이상 이래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간호사가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실제 근무 인원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 실제 입소자 수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시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56조에 보시면은 가산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6조 가산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6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가산 금액인데 가산 금액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곱하기 이건 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산 점수 합 나누기 입소자 수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 여기서도 이제 왜냐면은 이 주간보에 대해서 이제 이 가산 금액이 사실 저는 이제 주간보가 왜 가장 가산 금액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산금이 한 얼마 나와요? 가산금이 도대체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산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왜냐면 기간마다 달라요.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간마다 다르고 그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떤 직원을 쓰냐에 따라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대충 얼마 나오는지 그래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설명 못 드려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센터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주간보가 가장 이제 가산금이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서비스 유형 점수가 주간보 1.5 방문 요양 1.8 그리고 단기보는 똑같아요. 요양 시설은 1이에요. 1. 요양 시설은 1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제일 높은 게 이제 방문 요양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방문 요양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방문 요양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왜냐면 이거는 상수고 이건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고정된 거고 이게 요 금액이
주간보는 이제 종사자분들은 아시지만 20일 이상 8시간 이상을 하면은 150% 한도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제 뭐 3등급까지는 토요일까지 뭐 다 나오셔도 되고 뭐 10시간 했을 때도 뭐 그런 경우니까 요 금액이 가장 높아요. 방문요양은 거기에 반하면 이제 원래 한도만큼밖에 못 쓰니까 그걸 비율로 따지면 보면은 사실상 주간보호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상 금액이 어째서 이게 정해지지가 않나 하면 달마다 다르고 그 센터마다 다르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요 입소자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입소자는 뭐냐? 이 입소자 편에서 보셨다시피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입소자는 어르신, 나온 날수, 합, 나누기, 급여 제공 일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아이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밑에 쓰도록 할게요. 입소자 수는 어르신, 나온 날수, 나누기 급여 제공 일수. 예, 이렇게 나오죠. 요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예. 요양시설은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제일 안 좋습니다. 1입니다. 1. 1이라 가지고 뭐 사실상 요양시설이 저도 처음에는 뭐 요양시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가는 높긴 높아요. 이게 높긴 높은데 주간보호만큼 사실상 만약에 다 이용한다 하면은 똑같이 30일 이용했다 하면은 주간보호가 더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거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뭐 30% 붙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말이 그 끼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리고 여기가 그 10시간 했을 때요. 수급자들. 예. 여기가 제가 하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급여 비용에 월로 나눠서 계산하니까요. 제가 급여 비용에 제가는 85%예요. 근데 시설은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조금 차이 나죠, 사실. 요건 80%고, 요건 1이고. 가산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센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주간보호 토요일, 일요일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더 작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 급여도 급여지만은 요 입소자 수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이걸 왜 써놨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누기죠. 나누기. 입소자 수는 어르신 나온 날수를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떨어지면은 나누기가 적어지면은 입소자 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든 입소자 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입소자 수가 올라가면 요게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입소자 수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또 나누기잖아요. 여기가 나누기예요. 이게 나누기. 예. 여기 나누기예요. 나누기가 이것도 나누기니까 이게 올라가면 가상금은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올려버리면 이 급여 제공 일수를 올려버리면 급여 제공 일수를 올려버리면 입소자 수가 떨어지겠죠. 입소자 수가 떨어지겠죠. 입소자 수가 떨어지니까 여기 또 바꿔드릴게요. 입소자 수가 떨어지면은 가상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또 오해하는 것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가산 인정 범위 점수가 낮긴 낮아요. 사람이 적을 때는. 하지만은 가산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입소자 수가 적을 때. 제일 적은 게 이제 한 명이니까. 그냥 가산금만 놓고 한 명이 가장 적겠죠. 이때가 한 명이 가장 적으니까 한 명이 이때가 됐을 때가 급여 제공 일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공 일수도 가장 많고 입소자 수도 가장 많으려 그러면은 가장 낮으면 살아가면 이 제공 일수가 가장 많은 뭐 한 달에 30일이면 30일 다 나오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간에 제공 일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입소자 편에 했으니까 31일이면 31일 다 나와야지 가산금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 이게 많이 나오면 떨어지고 입소자수 떨어지면 가산금이 올라가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리고 이 금액이 변수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변수 이거 변수. 점수하면 뭐 한정적인 변수죠. 뭐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가산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제가 왜 여기 지금 이 설립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왜냐면 센터를 제일 처음에 차렸을 때 개소했을 때는 입소자들이 많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좀 힘들지만 사실 뭐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열고 이러면 주말까지 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가장 많이 일해 했을 때 이 가산금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문을 열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을 열어 놓아야지 인력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입소자들을 처음에 얘기해 드린 거고요. 이 입소자가 모든 걸 영향을 끼친다는 거 지금 이때까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공일수는 나누기라는 거. 나누기니까 이걸 제공일수를 올리면 입소자 수는 떨어지고 입소자 수가 떨어지면은 가산 금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 금액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나옵니다 이러면 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입견을 가지고 얼마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뭐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그거 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센터 초창기에 굉장히 힘드니까, 물론 원장님도 힘들어요. 원장님도 이게 이 문을 다 열어놓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한 3년 동안은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일요일날 쉰 적이 없어요. 설날도 거의 안 쉬었고요. 설날 추석도 거의 안 쉬고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했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됐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겸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겸직은 보통 이제 시설장들은 다 겸직되는데 이거는 가산에 별 영향을 안 끼쳐요. 시설장은 2명 둘 수가 없거든요. 시설장은 2명 둘 수 없으니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런 경우에 이제 주간보호해요. 뭐 요양시설이나 뭐 요양시설로 할게요. 요양시설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시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된 경우에 시설장은 뭐 2명 둘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뭐 가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보통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겸직을 많이 두는데 다른 직종도 뭐 겸직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종은 가산을 받기 위해서, 만약 간호사라고 할게요. 그냥 간호사라고 하는데 간호사로 그냥 하고, 간호사로 그냥 해놔놓을게요. 말하기 쉽게. 간호사 있다. 이 간호사가 겸직이에요. 겸직.
시설장도 겸직. 겸직인데, 이 간호사를 이제, 여기서 간호사 한 명 채용했어요, 여기. 전임으로. 이건 겸직이지만, 간호사, 전임. 요양시설에만 전임. 여기도 전임. 간호사. 이렇게 채용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산이 될까요? 가산이 안 돼요, 이거는. 가산 X. 둘 다. 왜냐? 이 사람은 그 의무 배치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지만은 가산에서는 없는 사람으로 봐요. 여기서는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 이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의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산 받으려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 이렇게 해야지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은. 아, 이걸 통째로 봐야 돼. 예. 이래야지 간호사 한 명이 가산된다는 거예요. 한 명분에.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겸직은 가산에서는 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직종의 겸직은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 신고를 잘못했는지 그냥 가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전산 이상이라 가지고 그냥 나중에 환수됩니다. 그 되면. 뭐 모르게 되면 끝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겸직을 해가지고 가산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하고 그런 경우에 그 나중에 환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겸직은 가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개념을 하나 잡아드린 것 같기에, 요양사가 있었어요. 요양사가 있는데, 모든 조건은 다 맞다고 보고, 이 요양사가 A라는 요양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또 요양사 또 들어왔어요. 모든 조건 다 맞는 경우, 의무 배치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요양사 B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건 왜냐하면은 국가지원금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국가지원금인 줄 알아요, 그 인력 가산이. 국가지원금이 명백히 아니고, 이건 제가 옛날에 국민신문고에 올려가지고 직접 얘기를 다 받고 이제 국가지원금도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 뭐 사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복. 근데 사복 또 들어왔어. B사복 또 들어왔어. 얘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가산되는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B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B다. 그럼 제가 이제 또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이 사람 퇴사시키고 다시 들어오면, 뒤에 다시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가산이겠네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혼동을 느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산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양사 있으면은, 요양사 한 명 더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이 두 명을 합쳐가지고, 이 아까 그 계산의 예를 들어 아까 그 55조의 그 계산의 조건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럼 이 두 명을 합쳐갖고, 인력을 더 쓰기 때문에 가산을 주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편의상 뭐 가산사복, 가산요양사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두 명이 원래 인력보다 의무 인력보다 한 명을 더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누가 가산이고 누가 가산이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요양사 A가 들어가고 월기준 근무 시간이 160시간인 달에 만약에 이 160, 이 요양사 80시간, 요양사 한 명 더 또 40시간, 또 요양사 40시간. 이러면 누가 이 가산입니까? 이 사람 3명 다 가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 인력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주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좀 오늘 또 제가 길게 했네요. 또 길어졌는데 저도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할 건 해야죠, 전부 다. 우리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뭐 힘든 상황이지만은 다 맡은 바 분야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튜브 이것도 제가 또 이 맡은 분야에 제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뭐 코로나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뭐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안 나오면 병원 실려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끝까지 할 거고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데 힘내십시오.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뭐 정부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내시고 뭐 장교양 시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뭐 직장 있으신 분들도 지금 뭐 강제 뭐 연차 쓰기도 하고 뭐 강제로 무급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종사자분들 그 다른 근로자분들도 힘내시고 뭐 나아지길 바라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발 깨끗이 씻고 그 저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예. 힘내십시오. 오늘은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 안 하랍니다. 예. 그냥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